전체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한번 보자고요. 어차피 이 사주는 볼 게 많은 거라. 볼 게 많고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고, 사주가 우리가 보면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 많더라. 자, 비견급제. 일단은 비견. 월지가 비견인 경우 가장 좋은 게 관, 식신, 인. 요 세 가지는 좋고, 비견인데 비견이 다시 만나도 특별한 이상은 없다. 그런 정도. 월지가 급제이다. 좋은 게 두 개밖에 없어. 월지가 급제일 때는 정관, 식신 두 개밖에 없더라. 월지가 급제일 때 거기다 하나 더 붙인다 그러면은 간혹식은 살이 와서 급제가 합살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래서 그럴 때만 잠시 좋다 이 말이에요. 급제가 합살할 때만 잠시 좋을 때가 있더라. 그럼 급제가 합살할 때가 언제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은 이런 거예요. 일간이 요렇게 기토이고 월지가 술토일 때, 그러면은 월지 술토로 보면은 요렇게 급제란 말이에요. 급제인데 운에서 묘목이 들어오는 거라. 운에서요? 묘목이 들어오면은 일간 기토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음이니까 살이라고. 묘목이 살인데 급제가 살을 만났으니까 패가 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꾸로 급제가 묘수랍 해가지고 얘를 잡아버리는 거라. 그럼 요 현상을 뭐라고 한다? 급제 합살. 살을 합했다 이 말이에요. 급제가 살을 합했다. 그래서 요 시기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러면 급제가 좋은 쪽으로 쓰였기 때문에 도둑이 아니고 오히려 횡재하는 것도 생기고, 살, 난제 어려움을 해결하여 곡도 세우더라. 그래서 오히려 부귀를 누릴 수가 있는 운이 되더라.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해석을 그렇게 해야 돼. 그래서 모든 것이 다 같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데, 좋게 쓰일 때는 좋은 의미로, 좋지 않게 나쁘게 쓰일 때는 나쁜 의미로 그렇게 갖다 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급제일 때는 가장 좋은 게 정관을 보는 것, 두 번째로는 식신, 세 번째로는 간혹식 이렇게 급제가 합살하는 경우도 있으니 이런 경우도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월지가 급제인 사람이 운이 좋기가 조금 드물어요. 그게 좀 단점이지 어떻게 따지면. 월지가 또 천간이 상관이다. 아니지, 이제 양인을 한번 해야 되네. 월지가 급제 다음에 양인은 가장 좋은 게 살, 두 번째 관, 세 번째 식신. 요것만 좋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월지나 천간에 뜬 용신이 상관일 때 가장 좋은 거는 재, 두 번째 인, 세 번째 살을 만났을 때, 그럴 때만 상관의 쓰임새가 좋더라. 그 다음에 식신인 좋을 때, 가장 좋을 때가 언제다? 재. 두 번째 살을 만났을 때 좋더라. 세 번째는 이제 비견급제를 만나도 좋고 식신을 다시 만나도 좋더라. 이런 게 이제 차이점이고, 재는 만나서는 안 되는 것만 찾으면은 오히려 거꾸로 월지가 재거나 천간에 뜬 용신이 재일 때는 뭘 안 만나야 된다? 1번 비견급제, 두 번째 살. 그것만 만나지 않으면은 재는 나쁜 것이 없다. 그렇게 월지가 재인 사람도 운이 좋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월지가 관이다. 관은 가장 좋은 게 뭐다? 재. 두 번째 인. 이제 요게 좋고, 비견급제를 만나도 무탈하고, 또 정관인데 정관을 다시 만나도 패가 나지 않는다. 요런 거예요. 그 다음에 월지가 살이다. 가장 좋은 거는 뭐다? 식신이지. 칠살식재. 그래서 월지가 살일 때는 가장 좋은 게 일단은 식신을 만나는 거라. 칠살식재. 두 번째로는 월지가 살일 때는 인을 만나는 것도 좋다. 세 번째로는 상관을 만나도 좋다. 네 번째로는 양인을 만나도 아주 좋다. 이제 그 다음에 이상 없는 거는 비견급제를 만나도 좋고, 살일 때는. 그 다음에 또 좋은 게 뭐가 있어요? 그거까지네. 그거까지가 끝이라.
그래서 비견 살일 때는 만나서는 안 되는 게 기본적으로 있다고. 그러면 죽음의 늪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 살은 살을 만나도 대패가 난다. 살은 관을 만나도 살관 혼잡이 된다. 요렇게 딱 이오면 되는 거라. 그 다음에 용신이 인일 때는 만나서는 안 되는 게 그냥 재만 만나지 않으면은 일단은 용신이 인일 때, 월지가 인이다, 천간이 용신이 인일 때는 만나지 않으면은 된다 이 말이에요. 재만 안 만나면은 이다가 좋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특별하게 우리가 사주에서 봐야 될 부분이 뭐냐 그러면은 바로 조후와 연관이 되는 것들, 조후와 연관이 되는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해자축월의 경신금, 월지가 해자 축월의 일간이 경이나 신금, 요거 하나. 그래서 요거는 남방으로 가면은 좋고, 또 그 다음에 해자 축월의 갑을 일간이 갑을인데 해자축 겨울에 타고난 나무, 요것도 역시 남방 사오미로 흘러가면은 좋고, 그 다음에 사오미월에 일간 갑을목 여름나무, 요거는 해자축 운을 만나면은 좋고. 그래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유심히 봐야 될 거는 천간에 또 내지는 월지가 칠살이나 정관이 있을 때는 무조건 그거부터 해결해야 된다. 왜 그럴까? 칠살은 가장 위험하기 때문에 일간이 죽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문제가 되고, 정관은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주 내에 이렇게 관이나 살이 떠 있으면은 그거부터 봐라. 나머지들은 다 필요 없고 일단 그거부터 먼저 중요하게 봐야 된다. 그래서 요거는 것까지 일단은 알아야 된다. 요게 이제 우리 공부하는, 그래서 명리를 공부한다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이것이라. 그 다음에 조금 특별한 걸 이야기하자면은, 조금 특별한 게 어떤 특별한 게 있는 거예요? 정관이 가장 귀하네. 정관은 살려놔야 되는데 정관이 죽어야 될 경우가 있고, 예? 정관이 죽어야 될 경우 어떤 거예요? 정관 월지가 살일 때, 살이 용신일 때 정관이 있으면은 존살 합관, 살은 살려놓고 정관이 죽어야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또 하나는 중관이 되었을 때, 중관 관이 여러 개 있을 때는 관이 하나 죽어도 됩니다. 관이 여러 개 있을 때. 그 다음에 관살이 혼잡이 돼가지고 천간에 있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정관이 하나 죽어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살은 가장 흉한 신인데 살을 살려놔야 될 경우가 있다. 어떤 경우? 가장 살을 살려놔야 될 때가 양인일 때라. 양인. 그래서 양인 대살이 될 때. 그래서 그때는 살을 살려놔야 되더라. 두 번째, 용신이 인일 때. 용신이 인일 때 관이 없으면 살이라도 있어야 되거든. 그래야 학문한 선비가 벼슬을 할 수가 있으니까, 학문을 했으면 일단은 관을 보면은, 정관을 보면은 문관이 된 것이고 살을 보면은 무관이 된 것이니까. 그래서 용신이 인일 때는 관이 없으면 살이 있는 것이 좋다. 그 다음에 이제 살을 살려놔야 될 때가 관살 혼잡에서 합관이 되었을 때, 정관이 죽어 있는 경우, 사주에 정관이 딱 잡혀 있는데 그런 경우가 어떤 때가 있습니까? 하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자월병화 같은데 이게 잡힌 거라, 이런 경우, 그러면은 정관인데, 월지가 정관인데 자축합이 잡혀버린 거예요. 이때는 살이라도 살려놔야 돼. 운에서 만약에 이 정화 살까지 잡히면은 다 죽은 거예요. 귀가 아예 없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경우도 어떤 때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던 직위를 상관 아래 사람한테 넘겨주고 새로운 다른 자리, 조금 위험한 자리, 아니면은 좀 더 위험하면서도 조금 높은 자리로 옮겨서 내 자리를 잡았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데, 여자인 경우는 저렇게 되더라도 본 남편을 버리고 새 남자를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다. 뭐 이런 말이에요. 어쨌든 그렇게 특별한 경우들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알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그것이 사주를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이 가장 기본적인 것을 모르고는 해석 자체가 안 되는 거라. 한마디로 수학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공식도 아예 모르고 그냥 대놓고 풀려고 하는 거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리를 모르고 해서는 안 되더라. 그래서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바로 좀 전에 했던 성과 패라. 용신이 뭐냐에 따라서 성패가 그렇게 나뉘어지더라. 그 중에 이제 좀 차이가 천간과 지지가 있다면은 월지는 비견일 수도 있고 급지일 수도 있고 양인일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것을 처음에 이야기한 성패론에 갖다 대는데 비견 급제 또 양인은 천간에 뜨더라도 용신이 되지는 못한다. 그런 걸 염두에 둬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사주를 한번 보자. 기본적으로 보면은 뭐다? 4월 을목이라. 여름에 타고난 나무. 그래서 격으로서 뭐다? 무슨 격? 월지가. 상관. 그렇지, 상관격이 상관격. 월지가 상관격이라. 월지가 상관격이다. 그럼 지장간은 뭐가 있다? 무경경. 그렇지, 요렇게 있단 말이야. 그럼 지장간이 요렇게 있는데 천간에 화기운이 떴는지 안 보자. 요 떴네. 토기운도 떴네. 오케이. 그래서 이 사주를 뭐냐면 변격된 사주로 보는 거예요. 월지는 뭔데? 상관이제. 천간에 뜬 거는 식신이 떴고 오히려 잘 됐네. 흉신은 놔두고 길신이 떴으니까 요거 하나 좋고 또 하나 뭐 요렇게 제까지 같이 떴더라. 그럼 용신 두 개라. 식신하고 그 다음에 제 두 가지를 가진 그런 사주다. 그래서 무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이 좀 안 좋은 무기를 가지고 타고 나서나 바깥에 나가서는 쓰임이 좋은 무기로 갈아타고 이 두 가지가 식복과 재물을 같이 가지고 난 그런 사주예요. 조금 단점을 굳이 따지냐면 요거라. 급제. 저게 이제 조금 문제가 된다. 왜? 식신만 있을 때는 급제가 비견이나 급제가 떠도 문제가 아닌데 여기 쟤까지 같이 있기 때문에 얘가 잡히면 얘가 얘를 때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천간했던 것이 좀 문제가 되더라. 자, 지지를 한번 보자. 월지가 상관이라 부모덕을 좀 바라기는 어렵다. 조상덕은 좋다. 그리고 뿌리가 어디에 있다? 여기에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재주로 뜻이 어디가 있냐? 어떻게 하든지 언제쯤 돈을 벌까 이래요. 돈, 목표, 뿌리를 어디다 두려고 한다? 재. 그렇지. 여기에 뿌리가 여기 하나밖에 없으니까 을개무. 그래서 재의 뿌리를 둔 사람이더라. 그래서 내 본성 속에는 항시 뜻이 어디가 있느냐 하면은 저 재에 가 있더라. 자, 두 번째. 그래서 조상덕이 있다. 여기 배우자덕을 보니까 식신인데 재를 만나는 좋다? 아주 좋다. 배우자덕이 좋다? 좋다. 자, 그 다음에 식신인데 관을 봤어. 자기가 관을 보면 안 되잖아. 상관이 관을 봤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자식을 어렵게 할 수도 있다. 자기가 행동이나 말을 잘못해갖고 자식의 체면을 깎아내릴 수도 있다. 또 내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정연한 법이라든지 규칙 이런 걸 깨는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밖으로는 사람 좋게 보이는데 내면에서는 어디로 튈지도 모르는 데가 간혹이 툭툭 튀어나오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 그럼 좋게 말하면 밖에서는 사람 좋고 다 좋은데 내부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한 번씩 막 욕도 한 번씩 날리고 막 한 번씩 날려버리는 것이야. 모양 품격을 깨버리는 일들을 한 번씩 만들더라. 근데 여기 좋은 게 상관과 재라. 그럼 직업은 뭐다? 서비스 계통이나 기술 계통에서 돈 버는 쪽으로 흘러가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운을 한번 보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우리가 보면 상관이 식신으로 변격이 되었는데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것이 이거는 여름나무라. 그래서 여름나무인데 내가 늘 이야기하지만은 운이 좋아도 어떻게 좋아야 돼? 방이 좋아도 우리가 조우를 하게 되면은 방이 좋아도 어디로 좋아야 돼? 두 가지를 만족해야 크게 밟고 간다. 일타 쌍피니까. 그래서
조우를 하면서 용신동반적으로 해야 크게 발복을 하는데 한번 보자. 요렇게 해자축으로 흘러가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여름 나무가 물을 만나서 좋고 그러면서 상관이 재를 만나서 좋고 상관이 인을 만나서 좋은 거야. 그래서 이중으로 좋아지더라. 그래서 제일 처음에 요렇게 축토가 들어오는 게 사축합을 하니까 상관이 재를 만나서 성패 성.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면 내 가진 재주로 내가 활동을 해서 직접 돈을 벌게 되는데 이때에 돈을 제법 많이 벌더라. 단점 이게 하나 뜬 거야. 이게 무기합이 되더라. 그래서 제법 돈 벌고 자리는 잡아간다고 했지만 천간에 재가 딱 묶였다는 어떤 일이 벌어진다. 돈 벌고 잘 나가는 중에 이 사람이 딱 벌어지는 일은 문서 계약 잘못해가지고 내 돈이 하나 꼼짝없이 묶여서 쭉 가는 것도 있는 거라. 우리가 예를 들면은 장사를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는데 목돈 하나가 어디 하나 걸려가 있는 거예요. 지금 잘못 걸려가지고 돈이. 그럼 이런 경우도 이제 보증을 써가지고 잘못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하나 묶여가지고 내 돈이 묶여가지고 쭉 가는 경우가 많이 발생이 될 수가 있다. 요때 그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야. 여기에는 대패가 나지 않는데 조금의 단점은 자, 이럴 때 해자축이 들어와서 돈을 벌 때는 어떻게 돈을 버느냐 하면은 계약건이다. 계약건으로 돈을 버는 것도 있고, 두 번째로는 뭐예요? 상속도 있는 거야. 요거는 어른이거든, 이는.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상속을 좀 받는다든지, 또 하나는 계약 같은 걸 좀 잘해가지고 그렇게 돈을 버는 경우도 있는데, 요거는 내 재주로 돈을 버는 것이고, 여기서는 자수라 문서 잘 만져가지고 내 재하고 합을 해가지고 집을 사고 했던 것들이 잘 돼서 신자진 수급까지 엮었으니 이때 돈도 왕창 버는 거라. 이 역시 또 한 가지 단점은 또 문서를 잘못 건드려가지고 내 하는 일을 한번 수도해야 돼. 그러니까 돈을 조금 깨묻기도 한다. 요런 일을 몇 번 경험하는 거라. 요게 만약 없었으면 요런 경험까지는 안 할 건데, 이런 흉신들이 하나씩 있으면은 간혹 그 흉신값을 하더라. 흉신값을 하더라. 그러니까 애를 한 번씩 묻는 거라. 저런 문제로. 그래서 그런 것도 알고 있으면은 좋다. 그 다음에 신해가 들어왔어. 선패, 패. 지지는 좋은데 천간은 왜 패입니까? 왜? 비견이 식신을 생하고 식신이 재해가지고 어쨌든 기가 재에 맺혔는데 재생 살이 돼버렸죠. 그래서 좋은 문서를 지고 박았어. 충분했으니까 박았어. 그래서 문서 지고 이동을 했지만은 이 시기에 난제 건강과 직업적으로 어렵게 되더라. 이런 말이에요. 자, 신유술로 올라가도 대패가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보자. 자, 어떻게 흘러가는지. 경금이 떠서 재생관 오케이. 이것도 용신이라. 지지 뭐가 들어온 거라. 제가 들어왔네. 상관생재. 단점 충이 났다. 내 뿌리가 움직였다. 돈 벌고 자리 잡는다고 이동수가 났다. 이 말이. 자, 유금이 들어와서 아주 좋아. 상관이 합살했어. 상관이 살을 봤으니까. 승패, 성. 그리고 공도 세우고 자리도 잡아서 돈을 좀 벌었는데 단점은 큰 돈 하나가 주위의 형제나 동료들 때문에 돈이 한 번 날아가는 일을 경험하게 된다. 무신이 들어왔다. 성패패. 왜? 상관이 정관을 봤으니까. 그래서 남자는 잃어버렸다. 천간에 돈은 좀 있다. 이런 말이 되겠지. 예. 그때 문제고. 어쨌든 이러한 식으로 흘러가더라. 그러면은 이 사주가 초년에는 좋았다. 좋았다. 초등학교 다니고 이럴 때는 좋았단 말이에요. 왜? 이게 상관이 재를 받고 이거 뿌리라 진토가. 그랬으니까 이때는 뭐다? 내가 하는 욕구대로 갔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는 재주가 많았다. 그래서 예능계통이나 이런 쪽에 소질이 있어서 뭔가 좀 잘할 줄 알았다. 맞을 거야 아마.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언제? 10대 이후 상관을 쓰는데 비견이 와서 승패. 그래서 이 시기에 생긴 일은 좋은 친구를 만났다. 뭐 하는 애들? 상관하는 애들.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조금 이렇게 침 좀 뱉은 이런 사람으로 볼 수가 있는 거라. 상관을 쓰는데 비겁으로 왔으니까. 그리고 뿌리가 진토에 있었는데
어린 시절은 아버지가 좀 잘 나갔는데 나이 들어서 우리가 말하는 중고등학교 들어가는 이런 시절쯤부터 부친이 안 좋아지기 시작한 거라 이 집이. 아마 그랬을 거예요. 학교 다니는 시절. 왜? 비겁으로 오니까 제가 다치거든. 이게 아버지가 맥을 못 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녹이니까 여기에 왔고 비견이랑 어울렸다. 상관 잘 놀았다.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은 아닐 거예요. 네. 그 다음에 20에서 30대에 들어왔을 때 또 문제가 났다. 급제하고 상관이랑 인사시 사명에 걸렸다. 주위의 사람과 돈 문제로 해가 송사로 되게 고통,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이라. 송사까지는 모르겠어요. 송사까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아, 말썽이 났다니까. 시끄럽다 말이야. 인사시 사명에 걸린 거야. 죄를 쓰는, 상관을 쓰는데 급제가 왔거든. 말썽 많았던 거라. 그래서 일하는 이런 곳에서 말썽이 많이 났던 사람이야. 그래서 언제부터 마음을 고쳐 잡았다? 식신이 들어올 때 인호술 9글자 할 때부터 조금씩 마음을 바꾼 거야. 2014년도 후반기부터. 2014년, 2014, 15년도 들면서 한 5년 전부터 이제 자기가 마음을 좀 잡. 5년. 88년생이니까 올해 이제 32이 된다고. 응? 5년 전에 한 27 정도 돼서, 응? 그때부터 조금씩 마음을 잡고. 그때 결혼했나 그 전에 결혼. 그 시기가 결혼 시기라고 봐야지. 그때 결혼. 응. 27 정도. 응. 26에서 7 들어올 거야. 아마 27이 맞을 거야. 그때 결혼했었구나. 그럴 거야. 그런데 26에 결혼 시기가 나왔는데 말이 많았을 거야. 20개 결혼된 게 아니고 말썽이 제법 있었던 거야. 한이 많이 막 그리고 사화가 여기하고 붙었으면은 사오미랑 사화하고 붙었으면 알라를 뭐 갖고 결혼했든지 뭐 그런 사람이다라고 보인다고. 응? 맞을게요 아마. 제 친구랑 결혼했거든요. 그러니까. 여자애는 제 직장 동료고. 근데 상관이고 제고하니까 남자들이 많았겠네. 상관에 관이고 그러니까 그 관을 좀 못쓰게 만들 수도 있고 하니까 매력이 있단 말이야. 어떻게 따지면. 그때 많았습니다. 많았을 때. 왜라고 모르겠어요. 남자가 많았다고. 어쨌든 그래서 좀 시끄러웠다. 그래서 한이 많이 하다가 결국 그렇게 했다. 뭐 이렇게 보이는 거야. 그래서 조금 기반이 조금 그나마 좀 잡힐 때가 언제냐면 그때부터 조금씩 나아져가지고 그 다음에 아마 이사를 했을 것이고 그러고 나서 이사하고 나서